청바지게 했던 기복교사 이혜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청바지게땀 3기 총무였던 이혜정이에요. 에너지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있는 약사중학교, 평산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운영진 활동하면서 그 당시에 느낀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진솔하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괜찮은 언니, 누나가 되고 싶어요. 제가 청바지게땀 3기 총무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동생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요. 무엇인 것 같나요? 힌트를 드리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언어였어요. 비슷한 말로 에어가 큰 팬. 정답은 그렇습니다. 땡땡 짐신녀, 청바지 짐신녀였습니다. 혜정아, 너 청바지게탄에 진심이네? 언니 청바지게탄 너무 진심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정말 좋아했어요. 점점 이 말의 무게가 누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 제가 진심이라는 말에 부담감을 느꼈는지 혹시 맞춰보실 분 있을까요? 손을 들어서 맞춰주시면 이 강연 끝나고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맞아요. 힘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왜 힘들었는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심이라는 부분은 청바지 기독정에서도 담았는데요. 한 구절만 낭독하겠습니다. 땡땡이 진심이라는 단어는 왠지 특정 무언가를 좋아하고 그것만 생각하며 올곧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 것 같다. 최선이란 온 전성과 힘을 다하는 뜻으로 항상 최고의 결과를 갖고 오리라 예상하며 이상적인 말이지만 그릇된 판단이기도 하다. 이렇듯 저의 좌우면은 항상 최선을 다하자 였는데 이상하게 최고를 바라볼수록 활동할수록 표면적으로 좋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힘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근거 없는 소문, 악담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 힘들고 불안감에 고통스러웠어요. 고통받고 있다는 제가 들리는 소문 하나하나에 과하게 반응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는 모습에 제 모습이 정말 한탄스러웠어요. 그렇게 마냥사냥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마다 내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하면 뭐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욕을 먹고 있는데 이것도 진심이 맞는가? 고민은 했죠. 많이 울고 아파했습니다. 서러웠죠. 저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극복도 하였어요. 아버지 그리고 여기 계신 배진영 선생님, 동생들, 친구들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이 들 때는 정말로 주위의 사람들을 도움받으세요. 혹시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면 저한테 길법교사가 있으니까 저한테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제가 받은 만큼 다시 베풀겠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건 좀 어렵겠죠? 그러면 저에 대해 좀 더 알아가 봅시다. 여러분, 저에 대한 성격은 어떤 것 같나요? 학창 시절 저는 사고가 특이하고 엉뚱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요, 청바지게했다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서요, 저의 미지의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 계기를 생각하면 귀했단이라는 소속감을 통하여 저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변하였고 그 덕에 시너지를 발휘하여 자아를 뽐내 세 가지 진심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심, 기획에 대한 진심이에요. 방학 때 여름 나는 캠프를 기획에 힘을 실었어요. 레크레이션 기획 자료 만들고 운영진 배치를 어떻게 할지 전체적인 구상을 총괄하였죠.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후배들은 수행평가 기간이고 너무 기말고사나 그런 심리적인 압박에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 특성화고여서 그 당시 자격증 대신 취업을 준비하였고 그 며칠 전에 취업에 합격을 통보받아 여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여유 있던 시기에 동생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였어요. 그렇다고 저 혼자만 하면 이곳에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청바지에 대한 반영성과
그것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되는 단원들에게는 오프라인 열린 회의장을 통하여 의견을 수립하였고, 그리고 혹시나 묻는 사람을 위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그 주제를 이야기 듣고 조사하였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계획대로 정말로 이게 진행이 가능할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부담이 되었고요. 실패하기 싫어서 자기 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냐고요? 결과적으로 인상 깊은 활동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활동이 끝나면 설문조사처럼 미흡한 부분이나 좋았던 부분은 다 같이 공유하는데요. 6월 호국 보훈의 날이었던 야외 행사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아 선정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단결리에 대한 진심이었는데요. 80여 명의 단원들의 같은 목표를 보고 목소리를 편하게 내는 곳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고3이라는 선배는 딱딱한 무서운 선배가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했어요. 그렇기에 저는 친근한 선배가 되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 성격은 MBTI I였습니다. 그렇지만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후배들의 마음에 먼저 말 걸면서 항상 활기찬 텐션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MBTI E 아니냐고 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서로가 통하면 좋겠지만 우리끼리만 통하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알 수 없는 점이 정말 이것도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정말 좋은 곳인데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이 행복을 저희 기획 단원분들만 아니라 누린다는 점이 정말 아쉬웠거든요. 이런 소통망을 전파하여서 함께 올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어서 연청이라는 소속감을 주고 괜찮은 공간이라고 함께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주면 정신적으로 진청이 되는 거죠. 이 연청이라는 단어 제가 의견 내었습니다. 청바지 연청과 진청이 한입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인지도를 주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단원들은 서로 뭉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나의 친구도 연청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오는 공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에 대한 진심이었습니다. 청바지 기획단이 부끄럽지 않아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에게 거리낌 없이 저는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시로 가을쯤 오전 회의를 하고 오후에 태화강 국가정원에 가서 촬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관 내 청바지 기획단이 아시냐 물어보고 모르면 어떤 곳인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우지 않고 진심을 담긴 두 눈으로 마주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발로 뛰는 홍보를 하여 본 경험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청소년 활동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해내어 가는지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대상한 행사 세 곳을 갔다 왔는데요. 어른도 아이도 아닌 청소년의 신분이었던 참여들에게 선택권과 그리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점이 우리도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 행사를 지켜보면서 어떤 물품 그리고 시간 분배 어떻게 하는지 행사에 참여한 손님이었지만 경험을 통하여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이렇게 진심인데 왜 단장이 아니었냐 혹은 왜 총무를 보고 남아있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저는 단장이 아닌 총무였기에 가벼운 지책으로 단원들과 목소리를 더 주의 깊게 들고 후배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언어로 응원과 지지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오히려 그런 역할이 저한테 정말 잘 맞았고요. 물론 그 1년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 심적으로 힘들긴 하였지만 제 주변에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감사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치활동에 대한 경험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봉사라는 이야기를 하여볼까 합니다. 봉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봉사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도울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서 쓰는 모든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봉사활동 자주 하십니까? 네.
오, 저는 자주 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근 5년간 1365 봉사시간 누적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확인하여 보니까 568시간이었습니다. 저번 달에 울산 외국어 센터에서 보조 업무를 하였습니다. 저는요, 기관에다가 신청하는 봉사도 있지만 지역 사회에 돕는 것도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2주 전에 비도 많이 내렸잖아요. 60 중반이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자동차 앞에서 타려고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접으려고 하는데 우산대만 당기고 못 접으시는 거예요. 슬쩍슬쩍 눈이 마주치고 멋쩍게 웃으면서 나서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또 전에는 언덕을 내려가다가 50대 초반인 어르신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진 것도 목격한 적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다가간 다음 괜찮냐고 부축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 없이 바라는 마음, 시켜서 하는 상냥함도 누군가에게는 봉사활동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봉사활동을 할까요? 저는요, 저를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면요, 지난 20년 동안 뇌과학을 연구하면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인간의 뇌에 있는 전두엽의 삶의 목표가 갖는 가치, 목표를 추구할 때 어르신의 이익을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의 목표의 가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익을 끊임없이 얘기하죠. 저는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어서 기뻐하면서 저도 웃음이 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웃음을 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어쩌면 대가 없이 바라는 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봉사라는 기쁨을 알면요, 나눔의 힘, 도파민이 터지고요, 하나의 쾌락을 느낍니다. 나눔의 힘은요, 개인의 행복, 가치관을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봉사해보는 건 어떤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친구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알려줄 수도 있고 배려해가는 이 모습도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에 땅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움직이는 것도 발전을 위하여 나의 재능을 주는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긴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